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235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하성룡입니다. 오늘 주시은 아나운서 목소리는 낭낭하네요. 목소리는 괜찮고 네. 기침도 많이 좋아졌는데 네. 간혹 나올 수 있어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 기침이. 기침이 아직 좀 낫지 아하. 않았어요. 요새 그 길거리 걸어가면은 그 미세먼지 알림이 센터하는 그 기둥 같은 거 있잖아요. 요새 그 역할을 자주 하고 맞아요. 있다고. 공기가 좀 안 좋은 안 좋은 곳에 바로? 네, 바로 기침을 많이 하기 때문에 회사에 오면 그렇게 기침을 많이 해요. 공사를 아직 해서겠죠. 아, 민감하네요. 네, 스튜디오랑 사오정 떠났나요? 사오정은 다행히 바로 갔어요. 가셨어요? 네.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네. 미세먼지 네. 까지도 포착을 하는 물을 수시로 먹어야 해요. 프리미어 리그의 우리 코리안 가이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클린스만 감독은 참 복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외파들이 알아서. 매주 이렇게 골고루 네. 여러 가지 잘해주고. 골 넣고 도움하고 하기도 쉽지 않은데 매주 하여간 좋은 소식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슈 포커스로 가보겠습니다. 코리안 가이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승리 이끈 소니 차니, 찬이 황희찬이. 네, 아 보니까 황희찬이. 저기 올버햄튼 감독님이 찬이라고 황희찬 선수를 부른다고. 찬이라고 찬이. 부른다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손흥민 선수 골 넣고 이렇게 손흥민 선수 인터뷰 영어 인터뷰 듣다 보니까 미키와 리치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선수 알아요 혹시? 미키? 히샬리송을 리치라고 하고요. 그치, 네. 그치, 아, 그치도 있네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미키가 그러니까 우리 선수니까 전체적인 내용 뭐냐면 우리가 자기가 골 넣는 상황을 설명하는데 우리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다 압박을 했다. 그래서 미키가 공을 끊어냈고 그리고 미키가 리치를 찾았고 리치가 공을 잡아서 리치가 나를 찾아서 공을 줬고 이런데 리치? 어디서 파생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리치를 막 찾아보다 보니까 히샬리송이 나오더라고요. 네. 히샬리송의 애칭. 미키는 아 이게 RICH로 다니까 리치를 하나 보다. 히샬리송. 히샬리송 이렇게 하니까 리치를 하나 보다. 오, 괜찮은데? 그렇게 저도 맞네요, 손흥민 히샬리송. 인터뷰 들을 때마다 그렇게 약어라고 해야 되나요? 아, 별명이라든지 애칭이에요. 그렇죠. 그죠. 애칭을 쓰는데 저도 못 알아듣는 선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미키 누구예요? 미키는 완전히 어딨어 여기 보면 나온다. 로메로도 비슷하게 불렀던 것 같은데. 네. 공 끊어낸 선수가 누구였죠? 이번에 판데반. 근데 판데반이 왜 미키지? 모르겠어요. 미키래요. 미키 판더벤인가 그럴 거예요. 플레임이. 미키 판데반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름을 부르잖아요. 여기는 이제 쏘는 쉽게. 성이고 성. 흥민이라고 안 하듯이 거기서. 그렇죠. 그래서 좀 인터뷰 들으면서 오랜만에 들으면서 좀 신선했습니다. 네. 귀엽다. 미키 리치. 손. 자, 손흥민 선수 어제 경기 풀로 제가 조근하면서 봤는데 어떠셨어요? 간만에 봤는데 중앙 공격수로 해리케인인데요, 그냥 딱 마무리가- 케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뛸 때 뛰고 그러니까 운동량은 확실히 줄어들지 않았나 싶은데 많이 뛰긴 해요. 많이 뛰긴 하는데 막 되게 효율적으로. 수비로 갔다가 막 이런 게 막 분주하진 않고 그 중앙 지역에서 정해진 지역에서 공격 나갈 때 뒷공간 계속 파고들고 근데 이제 잘 안 되더라고요 초반에는. 그 풀럼 수비한테 계속 막혔는데 그 역습이라든가 그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은 케인이에요 그냥. 스트라이커가 사실 돼버렸네. 스트라이커 됐어요. 선제골 장면도 이렇게 팀 압박이 되게 좋았지만 그 상대 수비가 동시에 두 명이 이렇게 오는 상황을 그거 한번 싹 빠박. 제끼고 야, 진짜 그렇게 가볍게 제끼는 걸 처음. 그때 굉장히 침착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장면도 조금 오버랩이 됐거든요. 이번에 베트남전 할 때 이강인 선수한테 어시스트한 장면 보면은 그 한번 따닥 빼서 패스를 공을 건네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프리미어리거 선수들을 무슨 베트남 선수 다루듯이 이렇게 한 동작으로 제껴버릴 수가 있지? 만약에 해리케인이 그날 경기에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아마 패스를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수비가 굉장히 바짝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굳이 욕심을 내지 않았을 것 같은데 거기서 바로 자기가 만들어서 차더라고요. 점점 발전해. 손흥민 선수의 전방 압박을 얘기했잖아요. 전방 압박 지금 손흥민 선수 최근 인터뷰를 종합해 보면은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에는 손흥민 선수가 정말 위아래로 많이 뛰어다니는 활동량을 보여줬었는데 본인은 지금 스타일을 더 선호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스타일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그 팀이 전방 압박 손흥민 선수 그 첫 골 장면을 보면요. 손흥민 선수가 골키퍼 압박하러 전력 질주를 해서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골키퍼가 오른쪽으로 빼고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 투수선 선수들이 쫙 달라붙고 하면서 미키가 거기서 잘라낸 거죠. 그렇죠. 공을 미키가 미키가 잘라내고 압박 들어왔던 손흥민은 네, 미키가 리치. 미키가 된 거고. 네.
아 미키가 된 거고. 근데 부자의 리치가 네. 불가한 리치가 리치가 공 잡아서 패스 주고 그래서 자기 손에 닿는 자기 리치에 있는 네. 손흥민한테 준 거고. 손흥민 선수 같은 말장난들은 경우는 수비 가담에 대한 부담은 줄. 하프라인 아래로 내려오는 부담을 줄어든 아, 거예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본인은 위에서만 뛰다 전방 보니까 압박 그렇죠. 정도만 좋죠. 하죠. 사실 뭐 지난 시즌 콘테 감독이 국내 팬들한테 가장 비난을 많이 받은 것도 왜 손흥민은 자꾸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요. 일명 매잘라로 그래서 시키냐. 어제 끝나고 인터뷰 중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포지션이 중앙으로 바뀌었는데 적응이 어렵지 않냐라고 했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려운데 자기가 이 포지션을 해봤기 때문에 자기는 잘 적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난 지금도 풀백을 보라면 풀백을 본다. 감독님이 보라고 하면 감독이 시키면 팀을 팀의 위해서 헌신적인 진짜. 대단한 선수죠. 풀백 힘들어. 네. 그 해봤던 건 독일 시절 얘기더라고요. 독일 시절에 독일에서 최전방에서 최전방에서 이렇게 해봤다. 해봤기 때문에. 음. 근데 어느 포지션이든 다 어렵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맞아. 쉬운 그래서 포지션 겸손까지 없죠. 챙겨가는 네. 축구는 야. 어렵다. 네. 험블 없지. 겸손해야 돼. 하지만 어렵네. 동료들이 내 일을 쉽게 도와주고 있다. 어. 패스를 잘해줘서 내가 골만 넣으면 된다. 나는 그냥 거기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터뷰를 했다. 아니, 숟가락만 그 손흥민 넣을 선수가 뿐인데. 매 시즌 발전하는 거 되게 유명했잖아요. 뭐 예전에 오프더볼 안 좋았으면 뭐 또 고치고 이런 것처럼 이제는 인터뷰 스킬까지도 거의 최정상을 찍지 않았나. 인터뷰는 원래 잘하지 않았나요? 인터뷰는 그렇죠. 잘했는데 좀 뭔가- 그 맨날 그 인터뷰 맨날은 아니지만 인터뷰를 하면은 항상 빠지지 않는 그러니까 뭐 happy to win 3포인트 이거 Deserve 하고 to. deserve to win 뭐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뭐 팬들한테 감사하는 맞아. 그런 이제 뻔한 말들을 좀 많이 했다면 요즘에는 좀 다양한 시선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생기고. 주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뒤에 어떤 누군지 모르겠는데 손흥민 머리를 툭 치고 가요. 아, 그 로메로 로메로 선수였어요. 아 로메로였어요? 네. 툭 치고 가니까 이거 보라고 주장이 이런 거라고 하면서 그 농담도 하고 재밌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유가 있어. 아 그리고 골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연습한 거다 이 상황은. 네네. 연습한 거다 도망을 하면서 연습하면서. 하면서 내가 안으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연습한 거다. 그랬더니 그 질문하는 사람이 그러면 운이 좋았던 거네 골은. 그랬더니 운이 좋았다 하면서 막 또 이렇게 다 받아주고 농담도 네. 하고 인터뷰 스킬도 정말 좋아지긴 했어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오늘 손흥민 선수 준비를 좀 많이 해왔어요. 얘기할 텐데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전방 압박이 확실한 게 첫 번째 골, 두 번째 골 다 그 팀이 전방 압박으로 만들어낸 골입니다. 두 번째 골도 심지어 손흥민 선수가 골키퍼 압박을 했고 비슷한 과정이었어요. 뺏어가지고 네. 이렇게 넣었고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아까 활동량은 확실히 예전보다 줄었을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효율적이죠. 효율적으로 전방에서 필요할 굉장히 때 되는 효율적이에요. 거거든요. 그 통계를 뽕피디도 이거 대본에 적어왔던데 이번에 스카이 스포츠에서 손흥민 선수를 좀 집중 조명하면서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좀 내온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프린트를 해왔는데 스프린트 디스턴스 웬 프레싱이라고 해서 프레싱 그때 스프린트, 전방 압박할 스프린팅 때 거리. 뛴 거리가 가장 많은 선수 1위가 월등이네. 손흥민 선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정말 캡틴이 그것도 손흥민 선수 정도의 클래스 선수가 이 정도 뛰어주니까 딴 선수도 다 뛸 수밖에 없겠죠. 그러게요. 많이 네. 뛴 선수 이름이 그렇게 막 특급은 네, 아니네요. 없네요. 네. 특급은 아니네요. 뭐 플루세스키도 지금 5위에 해당되고요. 웨데가르드 예 그렇죠. 지금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전방에서 압박을 많이 하면서 이 그 포스텍 감독의 특징 자체가 라인을 많이 끌어올리고 전방 압박을 하는 팀이잖아요. 이 팀 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팀에 관련된 스탯도 제가 좀 찾아온 게 있는데 좀 설명드릴 건데 그러면서 전방 압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는 확실하게 최전방 공격수로 변신한 것도 있고요. 손흥민 선수의 히트맵이 시즌마다 좀 정리하는 게 있는데 달라졌습니다. 중앙에 이거?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중앙에 있는데 또 대본에 있죠. 네. 이거 뭐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프린트를 칼라로 제가 오랜만에 칼라로 보고 열악하다. 원래 좀 딱 열악해. 떠. 아날로그한 어. 감성이 네. 약간 그 일본 방송 같은 느낌 있잖아요. 네. 태풍 경로 이게 그릴 몸 때 장판 하나 갖고 와서 이렇게 네. 볼펜으로 짚어가면서 자, 이건데요. 요거를 좀 주목해 주세요. 요거. 네. 저 보면서 얘기하면은 이게 이 전 시즌들이에요. 근데 크게 바뀐 게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빨간색과 파란색 지역을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주로 위치해 있는 빨간 지역 포지션이 이번 시즌에 골대에 좀 더 가까워졌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많이 머물렀다면 빨간 지점이 또 좀 작아졌네요. 빨간 작아지고 빨간 지점이 그 빨간 지점과 파란색 지점 그러니까 활동 경계선이 범위는 확실히 좁아지긴 했어요. 그래 그렇죠. 2018년도 보면은 막 여기도 심하고 저는 그러니까 가장 다 눈에 뛰어다니는 가는 건데, 게 거의. 그거더라고요. 이게 한 중간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와서 한 중반부쯤에 이게 뒤로 오는 그 히트맵이 되게 길다는 느낌. 네, 수비적으로 되게 가담을 많이 맞아요. 했다면 지금은 거의 이제 최전방에 머물고 있잖아요. 거의 뭐 하프라인 아래로 네. 그렇죠. 되어 히트맵 있네요. 사이즈 핵심은 딱 그거예요. 히트맵 사이즈는 줄어들고 상대 골대에 더 근접해졌다. 히트맵이 이게 최전방 공격수로서의 확실히 움직임으로 달라졌다라는 게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스카이 스포츠가 토트넘 팀 자체를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은 프레싱 몬스터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프레싱 몬스터. 프레싱 몬스터. 네. 괴물. 그 정도로 이제 이게 팀 색깔로 자리 잡은 건데 이 프레싱 몬스터가 어느 정도 스탯이 나오냐면요. 이게 좀 어려운 스탯인데 PPDA라는 게 있어요. 이게 패스펄 디펜시브 액션이라고 해서 좀 어려운 건데 한마디로 팀 압박 지수라고 표현을 하면 돼요. 팀 압박 지수. 상대가 공을 잡았을 때 상대의 공을 빼앗기까지 상대가 패스를 몇 번 했냐. 몇 번 했는데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들어가요. 이 상대 수비한 팀의 태클, 뭐 가로채기 이런 것들을 나눠 가지고 하는 건데 패스를 몇 번 했냐. 쉽게 말해서 지금 상대가 토트넘이 9.0개로 1위에요. 상대가 9번 패스하는 것만에 뺐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쉽게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제 했으니까 상대가 9번 패스한 것만에 뺐었는데 프리미어 리그 평균은 13점 몇 회예요. 와, 되게 빨리 뺏기네요. 리그 평균이 13.8이고 이게 중요한 게 지난 시즌에는 토트넘이 이게 13인가 그랬어요. 엄청 그렇죠. 엄청 뛰어올랐네요. 근데 사실 뭐 지난 시즌만 생각해도 그 뭐야 콘테 감독이 5백 쓰면서 일단 수비 상호되면 문 내려섰던 요 기억이 좀 많이 나거든요. 빨리 뺐네 이제. 네. 그 팀이 13인가 하던 팀이 이게 한 시즌 만에 1위로 올라선 거예요. 그래서 더 재밌어졌구나 보는 게. 전방에서 공을 스피디해지고. 빨리 빼앗고 빨리 전환해서 골 넣고 이번에 두 골 장면이 다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기 볼 점유율도 토트넘이 몰라볼 정도로 높아졌는데 올 시즌에 3위예요. 점유율이. 네, 볼 예전에는 점유율. 볼 전방 압박 많이 하는 팀이 그렇게 볼 점유율이 많이 높지는 높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후방에서도 토트넘 자체가 지켜주고 후방 빌드업을 하는 팀이 아니에요. 요새. 아니죠. 아닌데도 점유율이 점유율이 높은 건 되게 신기하네. 빨리 공을 많이 뺏어서 계속 그런가? 뺐나 보다. 그렇죠. 계속 뺏어가지고. 계속 뺏고 또 바로 공격하고 뺏고 또 바로 공격하고. 그래서 올 시즌 점유율 1위가 맨시티, 2위가 첼시, 토트넘이 3위인데 점유율이 60.7%예요. 와, 진짜 어, 높다. 지난 시즌이 몇 퍼센트였냐면 49.8%였어요. 많이 높아졌네. 왜 갑자기 변했지? 감독이 변했습니다. 진짜 감독. 역시 축구는 감동 감동 노름. 노름이란 말이. 그리고 확실하게 앞에서 놀다 보니까 이것도 놀라운 스탯인데 토트넘이 경기당 슈팅 수가 전체 1위입니다. 어머, 와 그래요? 경기당 슈팅 수가 18.7개예요. 많이 때리네. 2위가 리버풀, 3위 맨유, 4위 맨시티. 토트넘이 최고로 많이 지금 경기당 슈팅을 때리고 있는데 지난 시즌이 7위였어요. 13.6개. 지난 시즌에 비해서 5개가 늘어난 거예요. 경기당 슈팅 수. 잘 때리네 이제. 그러니까 토트넘 경기 보면 요새 재밌다. 사람들이 재밌어요. 그래 재밌어요. 좀 때려줘야 시원하니까. 그리고 패스가 굉장히 정확해요. 네. 패스 정확도도 그러니까 어제 이제 사실 후반 막판 부분에는 풀럼이 막 굉장히 몰아쳐가지고 위기도 좀 있었는데 그때 수비 라인에서 이렇게 패스 탁탁탁 하면서 빠져나오는 이런 장면들이 예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잘 나갈 때 보는 것 같은 느낌? 역습 좀 빠르게 지나갈 때도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 역습을 해도 수비수가 몇 명 안 되는데 그걸 끊어서 그걸 패스를 딱딱딱딱 해서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패스 훈련 많이 하나 봐. 토트넘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장면이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리고 옵타 통계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거는 지난 시즌 콘테 감독을 엄청 까는 데이터이긴 해요. 예, 아예 대놓고 사진을 포스텍 감독하고 콘테 감독하고 이렇게 비교를 또 해서 보여드려요. 또 보여드려. 아날로그 감독. 아 진짜 안 보이다. 네. 장난치는 것 같은데요 좀. 점유율 말씀드렸죠. 거의 50%도 안 되는 게 61% 올라왔고요. 이게 파이널 서드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격 지역에서 공을 얼마나 다시 되찾아오냐가 지난 시즌 4.4에서 7.3으로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게 중요한 스탯이라고 보는데요.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터치가 과연 얼마나 늘었을까? 지난 시즌에 23.6 경기당, 이번 시즌 42.6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은 거예요. 확실히 토트넘이 위에서 그냥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갈만 나겠다. 모든 공격적인 지키는 건 스탯이 다 힘든데. 압도적이네요. 그렇죠, 압도적이죠. 이거는 프리미어리그 랭킹 수인데 거의 모든 랭킹이 다 상위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트넘이 지금 순위만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스탯들이 다 증명하고 있을 정도로 경기력이 많이 좋아지고. 토트넘이 1위라니. 공격뿐만 아니라 또 수비도 그쵸. 좋아졌고 특히 이 비카리오 골키퍼 예. 어제도 결정적인 거 2개 막았잖아요. 비카리오 그거 골키퍼는 중요해. 정말 대본에도 적었는데 빛이에요. 빛카리오. 정말 비카리오. 대단한 순발력인데요. 네. 비카리오 골키퍼 어디서 그런 골키퍼를 발견했는지 진짜 이
그쵸. 뭐 돈도 막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고 네. 알짜배기 나이도 어리죠. 네, 나이도 어리죠. 그리고 이번에 뭐 이탈리아 국가대표도 다시 뽑히기 시작해서 원래 이 이탈리아 국가대표 골키퍼들이 쟁쟁하잖아요. 뭐 돈나룸마도 있고. 근데 그 사이를 또 이제 비집고 새로운 넘버원 골키퍼를 꿈꾸고 있는데 이번에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기록이 그거였죠. 프리미어리그 골키퍼 중에서 세이브율 세이브율이. 1위, 그러니까 선방률 1위, 음. 80%로. 그리고 지금 클린시트도 4번 기록해서 이 또한 지금 프리미어리그 1등입니다. 동료의 키퍼.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손흥민이 호날두처럼 진화하고 있다는 표현을 썼네요. 그게 이제 아까 측면에서 나이가 좀 돌다가- 들면서 네. 측면에 있다가 중앙으로 와서 거기서 골을 몰아치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죄송해요. 다 있나요? 텔레사피가 이거 근데 그냥 복사한 건데. 대단한 건데요. 자, 뭐라고 했냐면 이거 우리 그냥 뽕 PD가 복사한 뭐라고 썼냐면 뭐야? 메디슨이 이런 말을 했대요. 손흥민이 영혼의 파트너를 찾았다. 텔레사피가 통하는 것 같다. 텔레사피엔스인가요? 아유, 텔레파시를 잘못 쓴 거죠? 포포트 기사 그대로 근데 복사했는데. 있는 단어 같아 왠지. 네, 텔레사피언스. 텔레사피엔스 같기도 하고요. 아 너무 웃기네. 이걸 지금 그대로 복부 태운 게 자랑입니까? 아니 자랑은 아닌데요. 오타사피엔스. 예. 아, 잘 어울리- 오타사피엔스는 왠지 예전에 있었을 것 같은 유인원 이름 아닌가요? 타이포 별명- 사이피언스. 아 예. 별명 잘 가졌네. 아니 복부 탔으면 메이슨이 한글 쓴다는 얘기예요? 제목을 복부 태웠대요. 제목을? 텔레사피가 통하는 것 같다. 예. 아니, 저 같은 사람이 많네요. 기자분들 중에서도. 아 기사를 기사를 네, 복붙했는데 복붙했는데 이분도 그대로. 텔레사피라고 썼다. 자, 손흥민 선수 좀만 더 해봐도 될까요? 네. 손흥민 선수 짧게 얘기할게요. 이번 시즌 득점 페이스가 득점왕 했을 때보다 페이스가 더 빠르다. 뭐야? 또 통계 나온다. 네. 몇 골로 수 있어요? 이 페이스면? 산수적으로 아, 29.5골 나옵니다. 29.5 골. 근데 혼란 35골. 근데 왜 우리가 혼란이야 2골치밖에 안 우리가 득점왕 시즌 때 그 전 시즌에 이런 얘기 한 번 있어요. 그때 사우스햄튼한테 포트트릭하고 아, 그쵸. 그다음 무리뉴 시절. 맨유한테 뭐 2골 넣고 했을 때 40골 넣는다 그러지 않았나요? 70골 넣는다고 했어요. 70골. 산술적으로. 어떻게 넣어? 그런 통계 좀 내지 말라고. 네, 이 통계는 지금 물어보시니까 답을 한 거고요. 현실적으로. 네, 답은 준비해 왔습니다. 분명히 구했을 것 같아서. 네. 몇 골이? 29.5골. 29.5골. 근데 주목할 점은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했을 때 최다 골 득점 2위 하겠네. 혼란님.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 21-22 시즌 했을 때 23골 넣었어요. 그쵸. 네, 23골 넣었을 때 지금 현재 넣은 7호 골 기점을 봤더니 7호 골은 그 당시에 12월 달에 18라운드에서 넣었어요. 보통 지금 보통 되게 12월에 빠르다. 많이 넣었죠. 그렇죠. 손흥민이. 12월에 엄청 슬로우 손흥민 선수 스타터였잖아요. 잘하잖아요. 지금 빠르네. 근데 지금 두 달이 납당기고 라운드도 18라운드가 아니라 9라운드예요. 거의 절반을 줄인 거예요. 지금 7호 골 넣은 시점이. 그래서 지금 영국 그럼 46골 넣어야 되네. 절반을 줄였으니까. 그래서 영국 패널들이 이제 영국 분석 프로그램 같은 데 나와서 뭐 저메인 데포라든가 오원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손흥민 선수 이번 시즌은 25골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25골 이상 넣는 거는. 그리고 오원 같은 경우는 지금 득점왕의 폼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긍정적인 평가를 내고 그렇죠. 있고요. 아, 근데 생각해보면 중간에 아시안컵이 있어갖고 그런 몇 경기 게 빠지는 게 변수죠. 조금 아쉬울 수 있겠네요. 팀 입장에서. 빠지니까. 그때 그러게요. 토트넘 자체도 위기죠. 네, 아시안컵으로 토트넘도 위기고. 우승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달을 빠지잖아요, 거의. 그렇죠. 네다섯 경기를 빠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저 빠지게 될 경우에 진짜 토트넘은 최전방 공격수를 쓸 선수가 거의 없는 상황이죠 지금. 히샬리성이 써야 따로 되겠죠, 하지도 뭐 않고. 리치. 그렇죠. 리치가 좀 골 넣어줘야지. 지금부터 우리 그 애칭 부르자고요. 네, 리치. 리치. 네. 미키가 막아주고 리치가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딱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히딩크 감독이 기록했던 그쵸. 데뷔 첫 9경기에서 가장 많은 승점 기록을 깼습니다. 오 23점. 7승 2무. 좋다. 대단하죠. 토트넘 역대 2위 기록입니다. 어떤 개막 후? 개막 후 9경기에서 최다 승점 2위 기록인데요. 음, 1위 기록이 언제인지 아세요? 참 무리뉴 때인가요? 1960년 61년 토트넘이 리그 마지막 우승을 했을 때. 아, 60년이요? 네, 60년 기억난다 이럴까 봐. 63년 전 얘긴데요. 그 당시에는 초반 9경기에서 9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 리그 우승을 했는데 그곳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영국 언론들이 토트넘의 우승 시즌 초반에는 아예 우승 예상을 거의 안 했었죠. 그쵸. 지금 라운드별로 토트넘이. 우승이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높아지고 있는데 이제 토트넘의 우승 얘기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뷰에서도 손흥민 선수에게 물어보죠. 그라운드니까. 근데 뭐 벌써 그러니까. 유도나나? 그라운드니까 그러니까요. 설레발은 좀 그만하시고요. 그게 손흥민 선수의 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너무 이르다. 이 얘기하기는. 롱웨이 투고 멀리. 그랬잖아요. 그렇죠. 갈 길이 멀다. 네. 우린 다음 크리스탈 팰리스전을 준비해야 된다. 근데 기자들이 이제 뭐 그런 설레발치라고 있는 또 하는 거기 때문에 분위기 워낙 좋으니까. 워낙 좋으니까 부지질 좀 토트넘이 해야죠. 이게 뭔 일이야 전반에 그러니까요. 초반에 아무리 초반이라도 그리고 그죠? 뭐 전에 뭐 케인 떠나서 힘들 거라 다 예상을 했던 걸 생각해 보면 더 극적이니까요. 네. 너무나 180도 변했기 때문에 신기하다. 팀이 이렇게 바뀔 수 있네요. 솔직히 저희 일하는 입장에서도 새벽에 토트넘 경기 보기가 힘들었었어요. 지금 시즌에. 너무 졸려가지고 괴롭죠. 괴로웠었어요. 기사 보고 기사는 써야 되는데 근데 올 시즌은 축구 너무 ASMR. 경기가 재미있어. 아니, 지금은 잠깐 화장실 갔다 오면 뭔가 일어나 있을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네. 그 정도로 그래도 텐션감도 있고. 어제 경기가 6시에 끝나가지고 제가 6시 뉴스 네. 리포트를 하느라고 이제 우리 그러니까 기사를 막 계속 늘리면서 쓰거든요. 그렇게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반 써놓고 전반 끝나면 전반 거 써놓고 늘리면 쓰는데 내가 오디오 읽으러 가면 한 3-4분 지나가요. 그 오디오 읽는 사이에 뭔가 달라졌을까? 아.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박진감이 넘치죠. 보고 싶다 가서. 자, 황희찬 선수는 안 썼네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나요? 찬이 텔레사피 없어요? 없어요. 텔레사피 없어요. 황희찬 선수도 뭐 확실하게 지금 이제 선발로 자리를 잡고 맞아요. 출전 시간 또 계속 늘리고 있고. 퇴장률도 저는 이제 참 봤을 때 엄살인 줄 알았는데 약간 이 바뀐 박았더라고요. 그렇죠. 접촉이 있긴 있었죠. 머리로 보통 이제 들고 그런 가는 경우 거 많이 얘기하는 있잖아요. 닿지도 않았는데 넘어지고 막 그래서 넘어졌을 때 저거 안 닿았으면 창피해서 어떻게 하려고라고 했는데 맞긴 맞았더라고요. 네. 또 영리하게 어필을 했죠. 예, 영리하게 어필 잘하고 그리고 딱 걸리지 않을 정도로 상대 선수와 접촉하고 사실 퇴장이 이게 좋아하고. 뭔가 헤딩을 같은 거는 황희찬 선수 퇴장을 이끌어내기 전에 헤딩을 먼저 이끌어내고 액션도 좋았고 쓰러지는 액션도 좋았고. 네. 황희찬 선수는 확실하게 팀에서 입지가 좋아진 게 그렇게 쓰러져 있을 때 황희찬 선수를 향해서 동료들이 다 달려와서 말려주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황희찬 선수 측근한테 들었는데 A 대표팀 소집돼 있을 때 감독이랑 매니저가 그 A 대표팀 합류하기 전부터 얘기를 했었고 매니저는 합류한 뒤에도 계속 전화를 자주 했대요.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 너 제발 다치지만 말고 와. 돌아오면 너 바로 선발로 쓸 거야. 다치지만 말고 와.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한다고요. 예전에는 A 매치 끝나면 무조건 거의 서브였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선발로서의 입지를 올 시즌 초반에도 다지진 못했었죠. 그쵸, 계속 서브로 못했죠. 나왔었는데 이제는 워낙 골 결정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지금 확실하게 이제는 주전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울버햄튼이 지금 몇 등이죠? 지금 꽤 높죠. 잠시만요. 울버햄튼이 10몇위 중위권 중위권인가요? 울버햄튼 12위. 네, 12위. 울버햄튼도 올해 굉장히 성적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이렇게 하면 유로파도 한번 꿈꿔봐. 근데 위에가 너무 빡빡해서. 너무 빡빡하긴 한데 예, 진짜. 뭐 아직 초반이라서 사실 그것도 보면 놀랍다. 이거 토트넘이 지금 무패라서 1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2, 3, 4등이 또 승점을 보면은 뭐 1, 맞아, 2점 이점 몇 받지 점 차이가 않나. 안 나서 맞아. 프리미어리 진짜 토트넘이 힘들다.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 유럽 대항전 안 챔스가- 나가잖아요. 네, 안 하나도.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굉장히 우위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유럽 대항전뿐만 아니라 토트넘은 리그컵도 탈락했습니다. 아 탈락했죠. 리그에 완전 집중할 수 리그에 있는 올인할 수 털어내고 있죠. 이제 FA컵 하나 거죠. 있네. 리그랑 FA컵인데 FA컵은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하부 리그 팀도 시작하고 있어서 그래서 토트넘이 우승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볼 수 있는 게 체력을 많이 아낄 수 있다. 많이 그러네. 아낄 수 있네요. 네. 괜찮네요. 일부러 그런 거겠지. 그러니까 토트넘이 뭐 지금 전력은 좋지만 뎁스가 너무 얇죠. 다른 팀들에 비해서 많이 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막 일정이 빡빡하면 그- 힘들어요. 그렇죠. 일정이 빡빡하게 되면 체력적으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점이 있습니다. 자 K리그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호랑이. 호랑이 잡은 정효매직 뚜렷해진 강등 2파전. 광주의 승리는 광주 뭐지? 저는 맞췄습니다만 저도 맞췄습니다만. 우리 둘만 맞췄나 보다. 다 근데 울산승을 건 분은 없었죠. 전 뭐라고 그랬었죠? 무승부예요. 무승부. 그 성룡 선배만 틀리셨어요. 예. 그래요? 예. 아까 콕 집었구나. 아까 처음에. 콕 집었죠. 네. 그래요. 그럼 뭐 얘기하세요, 다들. 광주 얘기해 보세요. 와 여기. 광주도 그 골 장면을 보면 저는 골 장면
보고 왔는데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경기 흐름은 예. 골키퍼들의 선방으로 팽팽했던 경기들. 아 네. 골키퍼들의 선방 예, 조현우 선수가 슈퍼 세이브를 한 3-4개 정도 했고요. 역시 조현우는 조현우 했고 그렇죠. 광주의 이중 골키퍼가 조현우급 이상으로 더 아. 슈퍼 세이브를 양 팀이 완전 팽팽하게 슈퍼 세이브를 했던 아, 경기였어요. 그래서 조현우보다 놀랐어요. 잘하네. 사실 이준 골키퍼가 전에 포항에 있어갖고 한창 그 포항에 뭐 강현무 골키퍼도 뭐 부상 때문에 자리를 비우고 했을 때 넘버 3 골키퍼여서 잠깐 이 골문을 막았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한 몇 경기 출장했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실수도 너무 잦아서 김기동 감독님도 너무 고민할 정도로. 근데 그때 그 선수가 광주에더니 또 다시 변신을 해서 이렇게 선방쇼를 펼치니까 그때 내가 포항에서 봤던 그 이준 골키퍼가 맞나 싶더라고요. 심지어 역시 기회를 많이 줘야지 선수의 제대로 된 실력을 알 수 있겠죠. 갑자기 뭐 이진으로 있다가 갑자기 들어가면 긴장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팀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광주에서는 이제 일진이 되는 거니까. 최고의 선방은 코너킥을 김기희 선수가 울산 김기희 선수가 헤더를 했는데 거리가 제가 골키퍼 거리면 밥회 거리였어요. 주먹 거리. 진짜 코앞에서 때렸죠. 이걸 코앞에서 헤더를 강하게 때렸는데 그거를 정말 동물적인 반사신경으로 손에 와서 맞았다고 싶을 정도로 이러고 딱 맞더라고요. 와, 근데 헤더는 진짜 네. 맞기 힘든 것 중에 어렵죠, 하나인데요. 네, 장난 그거를 아니네. 막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후반에 이정효 매직이 이익윤 선수와 이건희 선수를 동시에 교체 투입. 이건희. 그렇죠. 이거인 줄 알았어. 이거이 저거이 선수. 이거희 이익윤 선수와 이건희 선수를 교체 투입하는데 그 두 선수가 후반 42분에 결승골을 합작을 합니다. 그 골 장면이 네. 진짜 약간 그 패스하는 위치가 손흥민의 위치하고 비슷했잖아요. 아니 과정이 똑같았어요. 거기서 과정이. 저는 슈팅을 할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손흥민보다 훨씬 좋았어. 왜냐하면 수비수가 붙어 있지 않았거든요. 거기서 충분히 슈팅을 때릴 수 있는데 그걸 찔러주더라고요. 그리고 찔러줄 줄 알았다는 듯이 들어가더라고요. 맞아요. 그 위치로. 그러니까 이게 또 이 연습된 장면이겠죠. 맞아요. 그리고 그 공을 빼앗는 과정이 토트넘 손흥민 선수 이번 골하고 똑같았던 게 울산이 공을 빼앗아서 역습을 전개하는데 거기서 광주 선수 3명이 달라붙어서 그 공을 뺐습니다. 그게 이동영 선수였을 거예요. 맞아요. 3명이 뺐고 그 3명이 일사불란하게 다시 퍼져요. 그 중에 한 명이 3명 달라붙어서 선수 중에 한 명이 이희균 선수예요. 나머지 두 선수가 그 볼을 배달하고 이희균 선수가 들어가서 패스 받아서 리치 역할을 한 거죠. 리치 역할을 하고 토트넘이 여기 있었네. 건이가 소니. 건이가 소니. 건이가 소니. 건이가 소니. 그래서 이 시간대 골 나온 것도 후반 막 43분 요때였잖아요. 뛰기 힘든 시간인데. 뭐 MH 기간 푹 쉬어서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광주라는 팀이 정말 팀적으로 잘 만들어졌구나. 와, 포항이랑 2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요. 2등도 진짜 넘보겠네. 아니 그래서- 우승도 할 수 있어요. 그 산술적으로는. 그래서 일단 지금 산술적인 거 안 좋아합니다. 산술 좋아하잖아요. 산술적인 거 70골? 70골. 상술도 좋아하고 산술도 좋아하고. 울산이 몇 번 미끄러져야. 그렇죠. 근데 뭐 이번에 그 주목받고 있는 게 과연 그 승격 팀의 최고 고 순위를 최고 성적을 이룰 수 있을까? 그게 몇이에요? 그 예전에 2018년 경남이 말컹- 준우승 말컹 2위. 네, 말컹 말컹 시절. 시절에. 말컹 시절에 맞아요. 말컹 잘 지내니? 이건희 선수 요새 중국에 골 있죠. 많이 넣네요. 이건희 선수가요. 음. 지난 9월달에 지금 울산한테 2연승을 거둔 거예요, 광주가. 근데 그때도 이건희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건희 선수가 선발 자원이 최근에 아니에요. 결정적인 골들을 많이 맞습니다.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농담으로 이제 홍명보 감독 계시니까 MB 잡는 건이라고. 그렇죠? 네. 네. 그런 농담이 좀 있는데. 요새 그 수원의 김건희 선수는 별로 얘기가 안 들어요. 안 들려요? 일본 갔었죠. 일본으로 아, 이겼죠. 일본 갔나요? 일본에서 한때- 던진 잘 아니 기억나요. 김건희 선수 인터뷰가 그때 되게 인상적이었잖아요. 네네네. 축구 선수 김건희가 아. 더 유명하게 만들겠다고 예, 했는데 안 될 그렇죠. 것 같고요, 그거는. 그거는 쉽지 않죠. 네, 이건희 선수는 전북전에도 넣고 울산전 2골 넣고 지금 쪼커로 나가면서 5골이나 넣었거든요. 팀 내 득점 2위예요. 쪼커로면서 선발 자원도 아닌데 확실하게 한 방이 감이 있는 좋네. 선수죠. 네. 이 선수도 이정효 감독이 확실하게 키운 선수고요. 이정효 이부 리그에서 뛰던 선수 데려와서. 네. 재벌집 막내 아들하고 이름이 똑같은 이건희 선수. 근데 광주가 지금 이렇게 많이 성적을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걱정 중에 하나는 올 시즌 끝나고 나서 광주 선수들 영입 병진이 다른 팀들에서 엄청나게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중에 되지 않을까. 또 다 빼가고 막 이렇게. 그럼 네. 또 이부 리그 가는 거야? 지금 뭐 이수민 선수 못 그럼 진짜 감독하셨죠. 이정효 매직이 유지될 건지가 더 관심이겠네. 관심이겠네요. 지금 이수민 요즘 광주의 광자가 거의 미칠 광자 아닌가요? 거의 이 정도 수준이죠. 빛광을 넘어서 지금 심지어 거의 저는 광적인 돌풍이야. 이정효 감독도 광주에 남아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너무 이정효 이정효 감독을 가장 먼저
데리고 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유 그런 축구 이런 축구 좀 바꿔주시면. 근데 이정현 감독이 이 광주에 대한 애정이 있지만 팀을 떠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있죠. 이정현 감독이 얘기한 게 광주가 인프라가 너무 안 좋아요. 안 좋죠. 광주에서 이런 투자를 해줘야 자기가 이런 계속 축구를 할 수 있다라고 좀 기자회견에서 몇 번 밝히기도 했는데 광주가 안타까운 게 훈련장 전용 훈련장 시설이 없어요. 어머, 그럼 어디서? 그 사진이 유명했잖아요. 그 복도에서 뭐 훈련하는 모습? 그래 아. 비 많이 오면은 훈련할 데가 없어서 아 복도에서. 클럽하우스도 제대로 된 클럽하우스가 아니라 광주 축구센터 거기 안에 그 조그맣게 숙소 해놓고 뭐 피트니스 센터 조금 해놓고 그게 클럽하우스예요. 그 아, 광주 근데 이렇게 좋은 성적을 전용구장도 낸다고? 되게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지금 광주 월드컵 경기장, 그다음에 여기 광주 축구센터, 그 옆에 있는 보조 경기장 세 군데서 훈련을 하는데 세 군데 다 비가 많이 오면 훈련을 못 해요. 배수가 잘 안 돼서. 그래서 비 오면 선수들이 훈련을 못 해서 장마 시즌에 성적이 안 좋았던 게 훈련을 선수들이 거의 못 했대요. 장마 시즌. 야 대단하네요. 그니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이런 한마음 인프라를 조금 잘 해달라라고 선수들이나 감독이나 승리수훈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이겼으니까 뭐 보상도 좀 바랄 수도 있고 성적이 좋으면. 좀 근데 투자가 이게 늘지 않을까요? 시민구단으로 좀 한계가 있죠 아무래도. 그렇죠. 뭔가 이제 기업의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와, 근데 정말 대단한 쉽지가 성적이다. 않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항이 인천과 비겼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죠. 골키퍼의 결정적인 실수가 승리를 날렸고 전북이 어쨌든 이겼습니다. 극적으로. 대구를 잡았죠. 전북 감독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전 승리를 하고 파이널 A에 극적으로 진출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팀이 뭔가 확 바뀌었다. 이제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축구를 하고 있다. 땡큐 서울이네요. 땡. 그러긴 너무 늦게. 나중에 바꾼 보온해 거 아니에요? 주세요. 그런데 서울도 확실하게 이겼잖아요. 뭐 그렇게 이기긴 했죠. 확실하게 전북이 달라진 게 저도 이날 경기 보면서 느낀 게 이날 아시안 게임 멤버들이 복귀를 했어요. 최전방 공격수로 투톱으로 한 명의 송민규 선수가 섰고요. 중앙에 백승호 선수, 그다음에 중앙 수비에 박진섭, 골키퍼 김정훈. 아, 여긴 정말 척추 라인. 야. 척추 라인이 아시안 게임 에이지 여기는 라인이네. 그냥 그렇죠. 그러네. 척추 라인이 이렇게 강해지다 보니까 팀이 확실하게 바뀌었고 그게 저는 이번 확실히 느낀 게 김정훈 골키퍼가 이번 시즌 실수 많다라고 했지만 확실히 넘버원 골키퍼의 존재가 상당히 큰 게 전북이 김정훈 골키퍼를 보낸 걸 지난번 한번 언급하셨지만 네. 되게 아쉬워했잖아요. 서드 뛰지도 골키퍼 않을 뛰지도 건데. 않고 김정훈 선수가 돌아오자마자 거의 역대급 선방쇼를 펼쳤습니다. 이날. 이날 거의 선방 엄청 많이 했는데 마지막에 저기 대우가 몰아쳤거든요. 후반 추가 시간에 엄청 몰아쳤는데 마지막 종료 휘슬 직전에 거의 골 먹을 뻔한 걸 한번 많이 위닝 세이브 정도로 할 정도로 역시 일단 골키퍼는 많이 뛰어야 돼요. 맞아. 김정은 골키퍼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불안했어요. 네네. 그렇죠. 전북의 구멍이라 그랬는데 진짜로 네. 지금 완전히 에이스로 거듭나고 있고 FC 서울이 시원하게 승리를 얻었습니다. 시원하지 않았죠? 지동원 선수가 골을 넣은 게 굉장히 그렇죠. 좀 감격의 골이었죠. 망감이 교차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지동원 선수 그 헤딩 굳이 그렇게 세게 안 해도 되는데 진짜 모든 걸 머리로 모아서 모든 길을 머리로 모아서 자기 가슴 높이의 공을 그렇죠. 머리로 네. 근데 얼마나 에이씨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그리고 거의 끝나고 골 넣고 기도하는 세레머니 쳤는데 보니까 800여일 만에 골 넣은 거예요. 와. 2년 800 일이요? 2년 네. 2년여만 그렇죠. 2년 넘었죠. 2년이 넘었죠. 3년 가까이 되는 거죠. 기도할 거의. 만 하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까지 이게 쌓였던 게 많았겠어요. 그걸 온 길을 머리로 모아서 그냥 헤딩 공 터질 뻔했잖아. 너무 세게 해서. 와. 약간 진짜- 그래서 좀 그래서 와서 기성용 선수도 안아주고. 벤치에 있던 모든 선수들이 다 나와서 지동원 선수 안아주는데 진짜 짠하더라고요. 옛날 런던 올림픽 그 결승골 중거리포 넣고 하던 그 지동원 선수가 지참치. 그 예전에 썬덜랜드에서 막 맨시티 그렇죠. 상대로 골도 넣고 그렇죠. 예. 요새도 뭐 교체 투입되면은 그 그라운드 그 경기장에서 관중석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 지동원이야. 예. 워낙 조금 멀게 워낙 느껴지지. 어떻게 보면 정상을 찍었던 선수가 확 잊혀졌으니까. 그래도 지동원 나올 때 함성이 대단해요. 그렇죠. 지동원 하면 함성이 그 시간 보면 후반 42분 막 이렇게 나오는. 지동원 선수가 서울 온 다음에 지금 잠부상이 워낙 많았잖아요. 네, 큰 부상도 거의 못 있었고. 뛰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모든 걸 다 회복해서 컨디션이 괜찮다고 해요. 지금 거의 시즌 막바지지만 앞으로의 활약 좀 지켜보면은 내년 시즌에 요즘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교체로 네, 나오죠. 교체로 나오고 있잖아요. 보면 이제 몸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또 이렇게 다음 어렵게 시즌을 골을 넣었으니까 기대해봐요. 비록 스플릿 하브리그지만 그렇죠. 그리고 응원해 주세요 좀. 응원은 합니다. 그리고 이날 서울 경기 관중석에서 되게 반가운 얼굴이 보였죠. 뭐 또 오탈 차였나요? 이게 뭔가요? 나상호는 선이 뭔가요?
모르겠어요. 또 오타 나왔어요. 나상호는 선 후반 7분. 선발 출전에 후반 출전은 그럼 발출전회를 뺀 거야.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근데 는하고 예. 선하고에 붙었어요. 그러게요. 나상호는 죄송합니다. 그냥 거의 지금 처음에 서울을 전후반을 잘못. 사실 서울 강원 경기도 제대로 안 봤어요. 손절해가지고. 나상호 선수의 프리킥 골. 그래서- 나상호 네. 선수도 100여일 만에 골 넣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오래됐나요? 네. 그때 마지막 골이 수원 FC전 7대2 승리했을 때 그때 골. 그때 넣었었네. 그때구나. 네. 그래서 근데 왜 글로 찼을까요? 약간 잘못 찾는 듯한 느낌인데 수비 벽으로 네, 찼잖아요. 벽 맞고 아니, 들어갔었죠. 그 경기 프리킥 차기 전에 보면요. 음. 동료 선수가 그 서울 선수 2명이 거기 앞에 무릎 꿇고 있어요. 무릎 꿇고 있는데 그 위치를 조정을 엄청 오랫동안 합니다. 그거 연습한 거라는 거예요. 손 맞추는 거를. 아니 서울 팀 선수가 그 수비벽 앞에 무릎 꿇고 있는데 그 무릎 꿇고 있다는 거는 수비벽 공 궤도를 안 보여주겠다는 거거든요. 골키퍼한테. 골키퍼랑 수비벽들도 약간 헷갈릴 수 있게 하는 건데 그거를 조정을 엄청 오래 했다는 거 보면서 저는 이거는 확실히 의도된 킥이다라는 게 느꼈던 게 근데 글로 차겠다. 수비 맞고 들어갔잖아요. 그 수비 벽 사이 공간을 노리겠다고. 벽 사이를 노렸다. 굉장히 좁았는데. 그죠. 네. 굉장히 좁았는데 그 두 명 무릎 꿇고 앉아 있는 서울 선수 머리 위로 지나갔거든요. 그건 딱 연습한 거라는 거죠. 머리 어쨌든 수비수 손 맞고 들어갔잖아요. 손 맞고 그쵸. 방향이 완전히 고철돼서. 잘하네. 그래서 이광현 골키퍼가 딱 손을 쓸 수가 없었죠. 그렇죠. 사실 이날 이광현 골키퍼가 선방 되게 많이 보여줬고 유효슛도 10개였어요 서울이. 근데도 뭐 2개 오히려 2실점한 게 강원 입장에선 정말 잘 막은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리고 이날 경기 관중석에서 되게 반가운 얼굴이 왔었어요. 조용호 선수가 관중석에서 그쵸. 일류첸코 선수가 김재현 선수가 일루첸코는 왜 못 나왔어요? 저기 부상이. 부상이 좀 있어가지고 못 나왔고요. 조용 선수 엄청 좋아하던데. 조용 선수 아직 전역 안 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왜요? 왜요? 조용 선수가 그 상무에 입대할 때 기초 군사 훈련을 받지 않고 바로 그 상무팀에 들어가서 경기를 뛰었거든요. 기초 군사 훈련을 받아야지만 전역이 가능해요. 그 2주를 또 훈련을 받아. 언제까지 FC 코리아야? 사주? 기초 군사 현역은 사주구나. 4주잖아요. 사주. 4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 4주 기초 군사 훈련이 10월 말에 시작됩니다. 좀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시작되겠죠? 그럼 그냥 거의 시즌 끝나. 그렇죠. 그래서 그때 시작 전까지는 아시안 게임 끝나고 시즌 전까지는 그냥 휴가. 밖에서 지금 프리하게 이렇게 하고 그래서 있는데 그렇게 밝았구나. 그렇죠. 기초 군사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지금 서울에 못 돌아오고 있는 거고 딱 기초 군사 훈련 끝나고 돌아온 시점이 서울 최종전 전날인가 전전날 전날인데요. 그래서 김진규 감독이 농담으로 그 경기 준비해라. 그렇게 뛸만하죠. 얘기했다라고 하네요. 네. 그럼 언제 가요 기초 군사 훈련은? 10월 30일인가 그럴 10월 겁니다. 30일? 네. 이런 와중에 또 하나의 오타가 나왔죠. 네. 어떻게 한 경기 2오타 나오기 쉽지 않은데. 그것도 서울 강원 경기. 네, 서울 강원 서울과 손절을 했다는 얘기죠. 강원의 윤정환 감독이 그 경기 직후 2주 동안 이런 말을 했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부족한 점이 다시 나타났다. 많은 들고 화를 내실 만하다. 많은 들고가 뭔지. 많은 들고 중간 아마 이거 팬분들이 많이 화를 내실 만하다 이랬던 거다. 많은 들고 예. 많은 팬들도 하니까 네 그런 거 같네. 많은 팬들도 해석. 많은 완료. 아니 우리가 이렇게 이걸 우리가 왜 해석을 오타를 왜 해야 해석하고 해? 있어야 될까? 약간 곱씹어 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요? 씹어주고 싶네요. 좀 씹힘 당하고 싶어서 그런 음.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들고 화를 내실 많은 만하다. 들고 화를 내실 만하다. 텔레시파였나? 텔레 뭐였죠? 텔레사피. 텔레사피 텔레시파. 텔레사피는 요거 약간 네이버에 그러니까요. 네이버에 텔레사피 검색하시면은 하나 뜹니다 기사가. 뭐. 포포투 기사가. 기사가. 오타. 왜 같이 죽을라 그래? 나상호는 나만 선이다. 죽을 수 없지. 네, 나상호는 선, 악은 누구예요? 나상호는 선, 나상호는 선. 많은 들고 텔레사피. 주옥 같다. 자 그때 프리미어리그를 뭐라고 썼? 프리어미리그라고 썼나요? 오타도 참 창의적이야 보면. 예. 왜 이 오타를 냈을까 보통 유추가 가능한데 이 어순을 글자를 바꿔버리면. 너무 웃겨. 손가락이 제게 아닌가 봐요. 자 그리고 최하위 세 팀은 모두 졌죠. 강원을 비롯해서 수원 FC는 비겼군요. 네. 수원 FC가 좀 그러면 안정적인 상황이 됐고 지금 수원 삼성 강원 난리예요. 수원 삼성이 최하위죠. 네. 25점. 계속해서 강등 경쟁은 이렇게 수원 삼성 패하면서 진행이 되면 재미가 없는데 그렇죠? 그렇죠. 저는 맞대결에서 그래서-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결국은. 연기용 감독 대행이 짠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팀을 맡아서 그러니까. 네. 수원 이날- 삼성 전체가 좀 짠하죠. 네. 저는 경기 하이라이트 보면서 그 가슴에 새겨진 삼성이라는
그 마크가 세상에 삼성이라는 마크를 첼시가 썼었고 해외팀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상파울루 갔을 때 상파울루인가 코린티안스인가가 삼성을 달았던 거의 브라질 최강 팀이거든요. 수도 상파울루를 연고로 하는 그런 최강 팀 그리고 아니면 수도권 팀 이런 팀 그 축구 잘하는 거에 붙는 이름이잖아요. 삼성이. 근데 그 유니폼을 입고 있으니까 정말 이 팀이 강등될 수 있다라는 게 안타까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와 이거 진짜 강등되면 연기훈 감독이 또 감독 대행인데도 메가폰 들고 제주 원정 온 팬들한테 사과하고 하더라고요. 경기 끝나고 주장이랑 같이 가가지고 무슨 잘못이야? 그러니까 수원밖에 모르는 바보 진짜. 네. 저 그냥 은퇴 경기 멋지게 하고 연수 가지 그랬어. 그러니까 지난 시즌 은퇴를 고민하다가 지난 시즌에 팀이 강등 플레이오프까지 밀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최악의 모습에서 은퇴할 수 없다라고 한 시즌을 더 뛴 거거든요. 수원 삼성을 다시 좀 올려놓고 은퇴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뭔 문제가 뭐야? 은퇴도 지금 사실 애매하죠, 되게. 감독 대행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은퇴가 된 거죠. 현재 대행인 거죠. 대행이죠. 은퇴를 하기도 그러네. 은퇴 경기를 갖기도 조금 이제 그렇죠. 이상하고. 자기가 자기 이름을 스쿼드에 넣어. 넣을 수 아, 있잖아. 나 오늘 은퇴할게 하면서. 자칫하면 이부 리그에서 은퇴식을 하죠. 아이고. 아. 레전드를. 일단 수원 FC는 좀 안정권으로 가는 것 같고. 수원 FC는 이제 10위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면은 승강 플레이오프를 해야 되는데 이 승강 플레이오프가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있겠지만 정리 한번 하면은 최하위는 그냥 떨어지고. 다이렉트. 1부 리그요. 1부 리그 최하위는 그냥 떨어지고 그 1부 리그 11위는 K리그 2 2위와 경쟁합니다. 2위와 승강 플레이오프를 벌이고요. 그 10위 수원 FC가 유력한 10위 같은 경우는 K리그 2 3위에서 5위까지 플레이오프 거쳐서 한 팀을 이긴 이긴 팀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 뭐 환경 문제로 김포 FC 구단이 뭐 플레이오프 못 간다 이런 질문을 제가 맞아요. 못 읽었다고 해서 AS를 좀 해왔거든요. 네. 연관된 얘기라 좀 말씀드리면은 김포 FC가 지금 그냥 플레이오프행을 지금 확정한 상태입니다. 이부 리그에서. 무슨 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이부 리그 지금 K리그 2 플레이오프를 확정한 상태예요. 근데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김포 FC 솔터 축구장 같은 경우는 관중석이 5,000석밖에 안 돼요. 근데 K리그 2는 규정이 5,000석까지. K리그 1은 10,000석이어야 돼요. 그래서 K리그 1에 못 올라온다라는 지난주 그런 얘기였던 거거든요. 관중석 규모가 안 돼서. 그런데 지금 일단은 연맹에서 얘기는 했었어요. 지난달에 관중석 5,000석이면은 승강 플레이오프 그냥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박탈하겠다. 그거 어떻게 늘려요, 그거를? 갑자기 못 늘리잖아요. 가면석 같은 거 설치해서 지금도 가변석이 설치가 돼요? 종합 경기장이에요? 아니요, 종합 경기장 아닙니다. 그냥 산 옆에 있는 가변석 경기장인데 어디서 산에다 설치해요? 뭐 어떻게 방법이 있겠죠? 페스티벌도 아니고 무슨 그래. 카페 같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뒤에 붙여야 될 텐데. 보통 가변석은 이제 종합 경기장 같은 앞에 경우는 앞에다 만들면 그렇죠. 되는데 이제- 육상 트랙에. 그러니까요. 근데 솔터 축구장 같은 경우는 골대 한쪽 골대 뒤쪽이 아예 관중석이 없어요. 이쪽이 전체적인 공사를 해야 될 텐데 그게 공사- 단기간에 되기 어려울 텐데. 그렇죠. 공사가 좀 큰데 연맹에서 일단은 엄포를 해놨어요. 니네 5,000석 규모는 K리그 1에서 뛸 수 없다 규정상. 몇 석 이상이에요? 만석. 만석. 일부는 그러면 만석. 딱 의자를 반으로 쪼개면 쪼개서 엉덩이 한쪽만 넣고. 아니면 무릎에 좀 앉혀뒀든가. 그렇게 해서 어제 녹화 기준으로 어제 10월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연맹에서. 그래서 승인을 했어요. 5,000석도 아니요. 그 김포 FC에서 9월달에 김포시에서 9월달에 계획안을 냈습니다. 연맹에다가 만석 규모로 내년 4월까지 완공하겠다. 어머머머 준비하겠다. 그 말을 믿고 일단 지금 이사회에서 승인을 어제 해줘서 좀 있으면 발표가 될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 중에 발표가 될 건데 해서 일단 플레이오프는 다 뛰게 해요. 그래서 이 근데 팀이 공사를 그렇게 날림으로 해도 될까? 근데 만약에 일부 승격이 좀- 안 되면은 그냥 그 그러니까 공사도 5,000석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사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안 하면 그렇죠. 그건 네. 당연하죠. 승격할 경우에요. 할 경우. 승격할 경우에 우리가 이걸 4월까지 4월까지 설치를 하겠다. 근데 연맹도 그거를 이 말을 100% 믿을 수 없으니까 약간 정확히 발표 나는 건 좀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4월 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다 원정 경기로 배정을 해요. 만약에 올라온다면 일부 리그에 올라온다면 무조건 원정으로 배정을 하고 4월 달에도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시즌 전 경기를 다 원정으로 해버리고 아마 강등시키든지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될 거예요. 그렇게 네. 살아남으면 정말 멋있겠다. 중화. 아니 상식적으로 5,000석을 만석으로 늘리는 게 만약에 2배인데. 거의 4개월 만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 만들려고 하는 것도 잘 사고 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그렇죠.
그 만들려면 5천석 뒤에다 만들어야 되는데 경기장을 더 크게 지어야 되잖아요. 뒤에 중축이죠 완전. 중축을 해야 되는데 중축이 이렇게 몇 개월 만에 되나요? 아 근데 김포 그러니까 아무리 간이로 해서 이제 뭐 공연장 만들듯이 이렇게 간이로 쇠로 해서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 한 번 공연하고 다시 조립식으로.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사고가 난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나요 이거를? 제 생각에는 광주 홈구장 보면요. 광주 홈구장도 관중석들이 다 그게 가면석입니다. 네네. 약간 이렇게 조립식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아 광주 광주도. 홈구장도 징그럽습니다. 네. 아 광주도 그러면 원래 규모가 안 되는데 증축을 뒤에다가 아니요, 광주는 거의 새로 지으면서 그렇게 한 건데요. 그냥 새로 지을 새로 때부터 그렇게 지으면서- 조립식으로 아니, 그렇게 지은 거야? 지으면은 네, 그렇게 지은 거죠. 근데 그렇게 이거는 짓고 그렇게 그러니까 새로 그렇게 지으려고 처음부터 했던 거고 그렇죠, 그걸 4개월 만에 지었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광주처럼 가변석을 뭐 이동 가능한 이런 가변석을 좀 설치하지 하겠다.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5천석은 뭐 1,000석 규모도 아니고 5천석은 그러니까 경기장 전체를 가변으로 해서 만드는 경우는 꽤 있어요. 물론 조립식으로 해서 네, 예전에 런던 올림픽도 그렇게 했었고 그 인천 아시안 게임 주경기장 있잖아요. 그게 처음에 건설될 때 거의 3만 석 가까이 했거든요. 그게 이제 아시안 게임 개회식을 해야 되니까 규모를 키워서 해놓고 그 맨 위층을 그러니까 뗄 수 있게 만들었어요. 아. 근데 그런 식으로 짓는 경우는 있는데 이게 원래 있는 경기장에다 갖다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 뿌리가 없는 데다가 갖다가 이 기둥을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어쨌든 일단 김포 지켜봐야죠. 승격부터 합시다. 네, 원정 경기 하면 어때요? 맞아요. 그렇죠. 네, 원정 경기라도 해서 일부 리그에서 뛰어보는 것도 좋죠. 근데 김포 팬들한테는 아쉽겠죠. 아쉽지만 홈을 못 보니까. 아쉽- 예. 근데 5천석이라 좀 하게 하지. 기준이 뭐 아직 우리가 인프라가 부족한데 그렇잖아. 그게 K리그 규정이라기보다 AFC 규정이에요. AFC 규정. 아. 왜냐하면 일부 리그는 거의 이제 챔스리그 참가 가능성이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AFC 라이센스를 다 따야 되긴 하거든요. 김포가 이렇게 뭐 많이 올라온다면 김포시에서 관심을 더 갖겠죠. 그쵸. 근데 김포시가 관심이 꽤 많지 않았나요? 지금 김포시가 성적이 좋아요. 좋죠. 김포 FC가 고정훈 감독 아닌가요? 고정훈 감독 맞아요.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김포시도 지금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걸로 저도 알고 그러니까 그렇게 있습니다. 결었겠죠. 어떻게든 만성을 하겠다라고. 아, 근데 경기장이라는 게 이게 뭐 단숨에 지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봅시다. 프리미어리그도 관중 기준이 있나요? 있겠죠. 예. 그 전에 그 아마 제가 예전에 루턴 거기도 타운이- 만석은 넘었나? 예전에 어디였죠? 퀸즈파크 레인저스 구단에서 우리 평가전 했었나요? 예전에 코트디부아르하고 한 게 거기였죠. 그랬을 겁니다. QPR. 런던에 무슨 집 가운데 굉장히 있는 작아요 곳은- 예. 경기장이 생각보다. 그래서 이건 만석도 안 되겠는데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의 경기장들은 뭐 물론 이티하드 스타디움 뭐 어마어마한 스타디움도 있지만 그 지방 도시들은 경기장들이 되게 작아요. 작고 딱 축구 그러니까 까맣- 잔디는 엄청 좋고 잔디 엄청 좋고 축구장은 아담하고 깨끗하고 그럼 전광판도 별로 없어요. 작으니까 네. 그래서 좀 축구의 나라는 경기장을 이렇게 진짜 축구를만을 위해서 짓는구나. 우리는 좀 호화롭게 짓잖아요 경기장을 막 다용도로 짓고 막 그런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했었는데 근데 김포 FC 홈구장 솔토 축구장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 완전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을 세운 게 아니에요. 대구 FC 홈구장도 약간 좀 딱 네. 좀 아담하게 지었잖아요. 좋아요 대구 FC. 건물 세운 게 아니라 그라운드 주변에 약간 스탠드 세우는 음. 시멘트 이렇게 자석도 있고 뭐 그런 아. 식으로 약간 김포 그 예전에 그 잉글랜드 FA컵 할 때 FA컵 16강인가 8강에 올라온 한 7부 리그 팀 뭐 경기장 그때 나 윈블던이었나요? 팀 이름이? 근데 경기장 보면은 진짜 우리 그 동네 운동장 같은 그 뒤에 철조망 같은 거 있고 철조망 있고 일단 그런데 가면 카메라 앵글부터 낮잖아요. 라커룸에 샤워부스 2개 있고 맞습니다. 예. 뭐 이런 거 그때 화제가 되고 이랬었는데 네. 좀 그런 맛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게 그런 팀이 상당히- 일부 리그에도 그죠. 올라올 수 있고 그래서 그 시민들이 열광하면 맞아요. 알아서 경기장 크게 짓겠죠. 그거를 뭐 당장 지어라 이거는 좀 너무 당장 지어. 꼰대 마인드 아닌가 싶은 근데 그게 생각이 듭니다. 보여주겠다고 그것 때문에 더 자극돼서 성적을 낼 수도 있잖아요. 기다려라 이러면서. 그렇죠. 일단 올라갑시다 올라, 이거죠. 네. 김포는 올라와서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올라왔다는 걸 보여주면 또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한동영 기자 때문에 좀 길어졌어요. 그런가요? 아까 무슨 통계 지표 이름이 뭐였죠? 아 그거 짧게 했는데요. 그거 아닌데요. PPAP인가 뭐. PPD PP PPL인가요? PPD 기억 못. PPA. PPDA. 자기도 적어놨어. 헷갈리는 거를 그렇게 적어놨어 PPD.
그냥 상대방 패스를 몇 번에 뺏었느냐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건. 아 뭔가 준비했으니까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영어 뭔지도 헷갈려요. 뭐 있어 보이잖아요. 토토해야 돼요. 하소영 기자 이거 한 걸로 시험 보면 많이 틀릴 것 같아. 자기가 해온 걸로. 네, 저도 한 주만 하고 다 잊어버려요. 기억을. 리셋. 원래 그런 거죠. 네. 자, 오늘은 하소영 등번호 기자의- 때문에 길어졌습니다. 아니 토토해야 된다고요. 뒤끝 장면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좀 길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